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브레인앤머신 인텔리전스 랩의 이재유입니다. 오늘 자율주행 자동차의 승차감 관련 가가속도 최소화를 위한 심층 강학습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숭실대학교 권민혜 교수님 지도하에 엄찬인 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금일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모티베이션과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을 드린 뒤 저희가 제안한 partially observable Markov diffusion process 모델링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해당 방법에 대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결론과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실제 도로 환경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많은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차량의 승차감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차량을 경험해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67%의 사람들은 승차감 측면에서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승차감은 탑승자의 경험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특정 도로가 아닌 포괄적인 도로 환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주변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학습 기술을 활용하여 승차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차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율주행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강학습이란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결정 전략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개체는 특정 상태에서 환경의 특정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한 뒤 환경으로부터 보상을 얻으며 이 누적되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 전략을 학습하게 됩니다. 정통적인 강학습은 자율주행 환경처럼 연속적인 동작을 갖는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로서 인공신경망을 활용하는 심층 강학습의 등장으로 자율주행 환경의 연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강학습 문제는 Markov diffusion process (MDP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MDP는 튜플 S, A, T, R 감마로 구성되어 각각은 상태 공간, 행동 공간, 그리고 상태 전이 확률, 그리고 리워드 함수, 그리고 시간에 따른 감가율을 의미합니다. 이런 MDP에서 개체는 환경에 대해 완전한 상태 정보를 관측할 수 있다라는 fully observable한 가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환경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개체가 도로 환경의 모든 상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개체가 부분적인 관측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partially observable MDP, POMDP로 강학습 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MDP의 튜플에서 관측 공간에 대한 튜플 O와 관측 확률인 오메가인 튜플이 추가되어 SA, TR, O, 오메가 감마로서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크란 가가속도로서 가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저크는 탑승자의 승차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저크의 절대적인 값의 크기가 커질수록 승차감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연구되어 왔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속도의 추이에 변화가 있을 때 가속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면 저크의 절대적인 크기는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표를 보시는 것처럼 X축 저크의 크기가 커질수록 Y축 컴포트 스코어는 감소하기 때문에 승차감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급격한 가속도의 변화가 있는 주행은 저크의 값을 키우게 되고 높이게 되고 이는 이제 승차감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저크를 최소화하는 주행 전략을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하이웨이와 컷인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였습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선 자율주행 차량과 비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며 자율주행 차량의 주변 환경은 비자율주행 차량으로 인해 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가속도의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폼DP의 설계를 통해 심층 강학습을 기반으로 개체가 큰 저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주행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자율주행 차량의 인지, 판단, 제어 단계 중 주행 판단을 잘 수행하기 위한 연구로서 개체인 자율주행 차량의 의사결정 능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각각의 시나리오 도로 환경에서 다른 차량들과의 상호작용 중 발생하는 다양한 도로 환경을 관측하여 신경망을 통해 주행 행동을 결정하는 하이 레벨의 판단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가속도 조절이나 차선 변경과 같은 하이 레벨 판단을 기반으로 로우 레벨 컨트롤러를 통해 세부적인 주행 제어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관측하는 주변 차량과의 정량적인 상대 속도나 상대 거리와 같은 관측 정보는 하이 레벨의 판단을 위한 입력값으로서 활용이 되고, 그에 따라 가속도 조절이나 차선 변경 행동과 같은 하이 레벨의 행동 판단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입력이 되는 옵저베이션 정보와 출력이 되는 액션, 그리고 그에 따른 리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측 정보 옵저베이션과 같은 경우는 본 슬라이드의 그림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붉은색 차량, 자율주행 차량이 개체가 되고 이 개체의 전후방 V만큼의 범위와 H계만큼의 차선을 관측할 수 있는 영역, 관측 가능한 영역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영역 안에 있는 차량은 관측 가능한 차량, 그림에서는 푸른색 차량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관측 불가능한 차량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측 가능 영역에서 수집된 관측 정보 OT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중 첫 번째 요소인 VT에는 개체 자율주행 차량의 절대 속도를 나타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인 델타 B와 델타 P는 리더와 팔로워와 자율주행 차량 간의 상대 속도와 상대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때 리더와 팔로워는 그림에서 노란색 별과 초록색 별로 표시된 것처럼 관측 가능한 영역 내에 개체와의 상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차량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개체의 전방 관측 가능 차선별 교통 밀도를 나타내고, 마지막인 제타는 차선 존재성에 관한 정보로 차선이 어느 정도 거리 이후 병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개체는 이러한 관측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 가속도 조절과 차선 변경 총 2가지의 하이 레벨의 판단을 내리는 행동을 수행합니다. 이때 가속도 조절은 최소 최대 가속도 범위 내에서 연속적인 값을 갖고, 차선 변경과 같은 경우에는 -1과 0, 1의 디스크리트한 값들 중 하나의 값을 가집니다. -1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0의 경우에는 차선을 유지하고, 1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개체는 이러한 행동 판단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은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 계산되며, 각각은 이제 가가속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크항, 그리고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의 주행을 위한 드라이빙항, 그리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콜리전항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항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보상함수의 첫 번째 항은 저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항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됩니다. 본 수식은 가속도의 변화량에 대한 수식이고, 가속도의 변화가 클수록 그에 해당하는 값을 페널티로 주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식에서 이 에타는 이 항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냅니다. 개체는 이 항을 통해 급격한 가속도의 변화가 있는 주행을 하는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되어 해당 주행 행동을 약화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큰 저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주행을 하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보상함수의 두 번째 항은 일반적인 도로 주행 상황에서 성공적인 주행을 위한 드라이빙 항입니다. 이 드라이빙 항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목표 속도 준수를 위한 항, 그리고 의미 없는 차선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항, 그리고 전 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항, 그리고 합류를 위한 항,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개체는 이 드라이빙 항을 통해 도로 상황에서의 종합적인 주행 능력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리전 항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항으로 개체가 충돌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페널티를 주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해당 수식에서 에타는 역시 이 항에 대한 개수 가중치를 나타내고, 개체는 이러한 항을 통해 충돌 사고를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는 주행 판단을 학습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측정에는 교통제어 시뮬레이터의 플로우를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설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때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게 적절한 트래픽을 갖도록 설계하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저크항에 대한 어플레이션 스터디를 통해 보상 함수의 저크항을 고려하는 모델과 저크항을 고려하지 않는 모델 간 자율주행 전략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이때 모델을 통틀어 시나리오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저크값 대비 실제로 측정된 저크값의 비율인 정기화된 노멀라이즈 절크를 성능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각 시나리오별 자율주행 개체의 노멀라이즈 절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때 이 푸른색 박스는 저크항을 고려하는 모델이고 붉은색 박스는 저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박스 상단의 실선은 1차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해당 그래프를 통해 저크항을 고려하는 모델 푸른색이 저크항을 고려하지 않는 모델 붉은색에 비해 평균적으로 월등히 낮은 노멀라이즈 절크가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저크항을 고려하는 모델이 고려하지 않는 모델에 비해 분산이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저크항을 고려하는 것이 가속도 변화에 큰 편차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노멀라이즈 절크를 측정한 해당 표를 통해 자세한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50개의 독립된 에피소드에 대해 측정된 저크들의 평균과 1차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표의 결과를 통해 저크항을 고려하는 모델 with 절크는 저크항을 고려하지 않는 모델 without 절크에 비해 모든 도로 환경에서 평균적으로 27% 정도 더 낮은 저크가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크항을 고려하는 것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저크를 최소화하는 주행을 학습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실험 결과는 각 시나리오에서 모델별 개체의 속도를 나타내는 4분 범위 그래프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는 각 시나리오의 모든 에피소드에 대한 평균 속도를 측정한 결과이고 박스의 하단과 상단은 각 Q1과 Q3로서 각각 데이터의 25%, 75%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 Q3와 Q1 사이의 값은 IQR, 4분 범위를 나타냅니다. 해당 그래프를 통해 저크를 고려하는 모델 푸른색 박스가 저크를 고려하지 않는 모델 붉은색 박스에 비해 4분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는 이제 속도의 큰 변동성 없이 안정적인 속도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저크 최소화를 위해 제안한 폼DP와 심층 강학습을 통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저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율주행 전략을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폼DP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여 저희가 제안한 저크 보상항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자율주행 차량 여러 대가 존재하는 멀티 에이전트 환경으로 확장을 할 예정이고 관측 노이즈의 강건한 심층 강학습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연구를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승차감 관련 가가속도 최소화를 위한 심층 강학습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